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9월 18일 월요일 낮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단식 19일 만에 아침 7시 조금 넘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죠. 자, 그런데 검찰이 딱 2시간 만에 9시 조금 넘어서 오늘 월요일 일가가 시작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다 예정이 돼 있었고, 지난주에 이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묶었죠. 묶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 청구를 준비하고 있었고, 다들 18일 영장을 칠 거다 예상을 했는데, 이재명은 딱 영장이 치는 날, 그날 아침에 병원으로 갔습니다. 뭐 계획된 건지 기획된 건지 우연인지 그것은 뭐 단언은 할 수 없지만 당초 많은 그 사람들이 예상을 했죠. 정치권에서 일반 국민은 사실 관심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저도 예상을 했고 아마 영장을 치는 날 아니면은 표결이 이루어지는 날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는 날 단식을 끝내고 병원으로 갈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영장을 치는 날에 아마 체력적으로도 거의 한계가 와서 병원으로 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여의도 정모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응급조치를 받고 9시 35분쯤에 이 서울 중랑구에 있는 녹색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거기서 회복치료를 받는다. 회복치료. 그러니 아마 이 과거에 이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8일 만에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거기서 링거만 꽂은 채 단식을 계속했죠. 자,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녹색병원 거기서 회복 치료를 받는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단식은 이 병원 단식은 뭐 중단을 할지 계속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지금 이제 단식은 끝났습니다. 단식은 끝났고 이제 검찰의 영장 청구가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의 시간표대로 간다. 이 뜻에서 전격적으로 영장을 신청했죠. 아마 오늘 낮이나 오후 이렇게 예상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아침에 갑자기 이재명이 병원으로 가니까 전격적으로 업무 시작하자마자 9시 조금 넘어서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장이 청구되면은 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게 되죠. 날짜를 정해서. 자, 그런데 이재명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본인이 포기한다고 했지만은 여전히 지금 누리려고 하고 있죠. 1차 영장 청구 때도 부결을 시켜서 구속을 면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는데 그것이 21일 상정될지 25일 상정될지 오늘 하루 건가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가결될지 또 부결될지 보이콧을 행사할지 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자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으면은 영장이 있겠죠. 영장이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과연 이재명 지금 계속 그 백현동 대북송금 이야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검찰이 잡고 있는 혐의점은 뭔지 자 그 부분을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장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장에 기재한 혐의는 일단 그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해서 특별경제처벌법 위반, 배임입니다. 배임. 그 다음에 특가법상 경제법 위반인데 특경법 위반인데 배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검사사칭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위정교사.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 대북송금 관련 특가법 위반. 뇌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한 거래법 위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사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본인이 성남에서 뭐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할 때 그때 뭐 검사를 사칭을 했는데 그것을 그 법원에서 다른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언을 해달라고 위정을 교사한 혐의가 또 있죠. 그 녹음이 다 됐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거기 포함이 됐는데 아무래도 가장 많이 그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백현동 그리고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이죠. 백현동 관련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영장에 정진상 뭐 영장은 다 이렇게 땡땡 뭐 이렇게 돼서 공개가 되지만은 제가 풀어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하여 이재명이 정진상과 공모한 겁니다. 직접 공모를 해서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모해서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령상 부여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브로커 김인섭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백현동 사업에서 아예 배제를 하고 민간업자 정바울이 운영하는 이 아시아 디벨로퍼 회사의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 지역 상향, 4단계 상향했죠. 기부 체납 대상 변경, 임대 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 설치, 옹벽 아파트입니다. 승인, 이런 다수의 특혜를 제공을 했다. 이 특혜를 제공을 해서 민간업자 정바울은 단독 시행을 통해서 아예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업자가 다 가져갔죠, 이익을. 단독 시행을 통해서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정바울이 취득하게 됐고, 김인섭, 브로커는 김인섭은 정바울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77억 원을 수수를 했다. 피해자가 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피해자가 되어버렸죠. 참여를 못했으니까.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 이 아시아 디벨로퍼로부터 최소 200억 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 금액을 받지 못하게 돼서 피해 공사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이 손해를 가했다. 그래서 배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구속영장에는 이까지만 되어 있지만은 검찰이 추가로 수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브로커 김인섭이 이 정바울에게, 사업자 정바울에게 나에게 200억 원을 다오. 100억 원은 자기가 갖고 100억 원은 이재명 정진상 줘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정바울의 정언이 있었죠. 자, 그래서 그 부분도 수사를 하면은 여기도 배임 플러스 뇌물이 되는 겁니다. 뇌물. 자, 그 부분은 아직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일단 구속영장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북송금 관련 특가법 위반, 이건 뇌물인데 외국한 거래법 위반도 있습니다. 여기도 이재명이 이화영과 공모하여,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과 공모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현동에서는 정진상과 공모하여, 정책실장이든 성남시 정책실장이든 정진상과 공모하여, 그리고 불법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그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과 공모하여, 전 부지사,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하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 제재로 인해서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경기도가 이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500만 불 북한에 주기로 했는데 대북 그 스마트팜 사업비, 그런데 그 대북 제재가 그때 생겼죠. 북한 핵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쌍방울 그룹 실제 사주 김성태의 경기도가 쌍방울과 함께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자기가 실소유를 하고 있는 쌍방울과 경기도가 같이 대북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을 해달라. 그러니까 쌍방울에게 모든 사업권을 달라. 그러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일단 받아들입니다. 이재명이 이화영과 공모를 해서 받아들입니다. 그 부정한 청탁, 그 쌍방울에게 사업을 다 몰아달라고 하는 대북 사업을 받아들이고 그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고 그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그 부정한 그 사업을 다 몰아줄 테니까 500만 달러를 경기도가 주기로 했던 스마트팜 사업비를 그러면은 김성태 당신이 대납을 해달라 요구를 해서 김성태로 하여금 북한에 합계 500만 달러 상당을 지급하게 했다. 그러니 이재명이 공모를 해서 이화영과 공모를 해서 500만 달러 대북 스마트팜 사업비를 우리가 주기로 했는데 못 주게 됐으니 김성태가 대납을 해달라고 이재명이 요구를 했다가 되는 겁니다.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보고도 안 받았다. 이하영이 혼자 다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하영이 나 몰래 그냥 내 직인 가져다가 막 찍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류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검찰 구속영장에는 그 이재명이 요구를 했다. 500만 달러. 자, 그리고 300만 달러는 이거는 대북 사업 스마트팜이 500만 달러고 300만 달러짜리가 있죠. 이것은 이재명이 북한을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북한에서 돈을 요구를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헬기도 띄워야 되고 뭐 벤처 사령도 마련해야 되고 하니까 돈을 달라. 북한 쪽에서 요구를 했다. 그런데 처음에 500만 달러를 달라고 했다가 김성태가 깎았다. 300만 달러로. 그래서 그 돈을 김성태가 또 대신 내줬다. 그런데 검찰 구속영장은 이 부분도 이하영과 이재명이 공모를 해서 김성태에게 돈을 내달라고 청탁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영장에 김성태에게 피의자 이재명이죠.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등 의전 비용을 포함한 방북 비용 미하 300만 달러를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재명이 이하영과 공모해서 요구를 합니다. 300만 달러 북한에서 요구하는 걸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성태가 김성태로부터 경기도지사와의 동행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러니까 김성태 갈 때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동행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김성태로 하여금 북한에 합계 300만 달러 상당을 지급하게 했다. 북한에 300만 달러를 김성태가 지급하게 했다. 자, 이것은 이하영과 공모한 이재명이 지급하게 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현동은 정전상과 공모해서 이 김인섭 그 브로커를 통해서 그 정바울 사업자에게 엄청난 이익을 몰아줬고 그 대가가 있었죠 다. 그리고 대북송금은 이하영과 공모해서 김성태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또 이 자기 북한 가는 비용 300만 달러를 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요청을 해서 실제로 지급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특가법 위반, 뇌물, 외국한 거래법 위반,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놓고 일단 뭐 국회에서 이 가결이냐 부결이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이든 25일이든 본회의에서 상정이 되면은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되면은 체포동의 이유서를 설명을 하겠죠. 1차 때는 이재명이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또 국회 본회의에서 설명을 했지만 이제 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건 없이 체포동의안 투표에 들어가는데 부결될지 가결될지 보이콧할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대목과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중에 체포동의안 제출 이유서를 설명을 하게 되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기자들과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단식에 대해서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는 걸 아니까 손에 잡히는 물건 아무나 막 잡아서 던지듯이 단식 시작할 때는 없었던 총리 해임이니 내각 총사퇴니 탄핵이니 맥락 없는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렇죠. 처음에 단식에 들어갈 때 겨우 명분이라고 내세운 것들과 다른 이야기들을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총리 해임 건의안을 뭐 발의를 해서 통과시키겠다. 뭐 또 탄핵 이야기도 막 나오고 했었죠. 그리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막 맥락 없는 얘기를 쏟아내는데 정작 국민들은 이거 왜 하는지 단식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한다. 그 구속 피하기 위해서죠. 재판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한동훈 장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스스로 자해한다고 해서 마치 자해 공갈단을 연상을 시킵니다. 단식에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그런 선례를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 오늘 아침에 단식하다가 입원했다고 해서 당초에 검찰의 시간표대로 기획했던 영장 청구를 미룰 수는 없었다는 이야기죠.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사법 시스템을 정지시키면은 앞으로 잡범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자기 이제 구속되려고 하면은 갑자기 단식을 하면은 그것이 구속이 안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인식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소환 통보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저도 처음 봤는데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 피해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 많이 있었다. 과거에 그 정태수 회장 한보 사태 때 휠체어 타고 나타나고 뭐 이런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지는 못했다. 국민들께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고 생각할 것 같아. 이재명이 저렇게 하는 것을 자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 그때 이재명 1차 체포동의안 거기에 대해서 제출 이유서를 설명을 할 때 이 성남 그러니까 대장동 그 의혹에 대해서 휴대전화 영업사원의 비율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었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물건을 1,000원에 팔아놓고 1,000원 벌어 왔다 이야기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비유를 했었는데 또 이번에 이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되면은 어떤 허를 찌르는 촌철살인 같은 말로 구속을 시켜야 될 이유를 설명할지도 기대가 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